안녕하세요. 영원한 1등급 마스터라 불린 남자 정영일입니다. 자, 이제 우리 9월 모의평가 해설 1번부터 우리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복습하면서 여러분들은 이걸 이런 개념을 이런 방법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 또한 이 문제 풀고 나서는 이 단원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었지 머릿속에서 전부 다 떠올릴 수 있게끔 반복 복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잘 해낼 거라고 믿고요. 자,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먼저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구의 역사 공부할 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죠? 일단 지질 시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배웠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때 당시들의 기후들, 그쵸? 그리고 나서는 지질 시대, 그때 당시의 환경과 생물들 전부 다 공부했습니다. 대륙분포라든가 뭐 빙하기가 있었네 없었네 이런 것들, 또한 생물들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그건데, 얘는 지금 뭐예요? 생물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복습 한번 해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생물의 출현 입장에서는 맨 처음에 뭐라고요? 맨 처음에 단세포, 생물의 출현. 그 다음이 다세포, 다세포 생물의 출현. 그리고 나서 척추동물의 출현. 그쵸? 척추. 이때 척추동물은 먼저 어류, 그 다음이 양서류, 그리고 파충류, 그리고 포유류. 이런 순서 기억나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시생누대, 그 다음이 원생누대, 그때 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척추동물 중에 어류, 고생대 오르도비스기, 그쵸? 이때 출현. 그리고 대본기의 번성. 자, 양서류 대본기의 출현. 대본기. 그리고 대본기에 출현했고 석탄기의 번성. 그 다음에 파충류 석탄기의 출현. 기억나시죠? 기억나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러고 나서는 포유류, 원시 포유류,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공룡 같은 경우도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됐죠? 만약에 지질 시대 주면은 고생대 캄, 오, 실, 대, 석, 폐, 그리고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적어보면 어류 출현, 됐죠? 어류 번성, 양서류 출현, 양서류 번성, 양서류 번성, 파충류 출현, 됐죠? 원시 포유류 출현. 이런 것들 전부 다 보셔야 되고, 실놀 이야기, 육상식물 출현. 이런 것들 전부 다 떠올라야 됩니다. 그러니 문제 같은 경우, 자, 일단은 맨 처음이 어류. 얘가 어류. 됐죠? 자, 이제 그 다음이 파충류. 그리고 여기가 지금 포유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출현부터 쭉 현재까지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죠? 자, 봅니다. 기억. A는 어류 맞았죠? 그 다음에 니은, C는 신생대에 번성했을까요? 포유류, 신생대의 번성. 그쵸? 기억나시죠? 여기 보이는 중생대는 파충류의 시대. 그 다음에 신생대가 지금 포유류.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 니은 맞았고. 자, 디귿. B가 최초로 출현한 시기, C가 최초로 출현한 시기, 요 시기 사이에서 히말라야 산맥은 안 만들어집니다. 히말라야 산맥은 언제? 신생대 때. 됐죠? 정답. 그래서 이거는 4번의 기억 니은. 자, 이제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10단원까지 보셔야 돼요. 수능 특강의 마지막 강 10강까지 보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우주의 구성 요소 묻고 있고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보통 물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흑 물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암흑 에너지가 있죠. 세 가지. 각각이 어떤 특징 갖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되고, 그죠? 그 중에서 지금 묻고 있는 건 특징 중에서는 질량을 갖고 있는데요. 빛으로, 전자기파로 관측이 안 됩니다. 그럼 얘는 누구죠? 얘는 암흑 물질, 암흑 물질입니다. 중력적인 방법으로 찾아야만 하는. 됐죠? 자, 니은 청력으로 작용합니다. 됐죠? 밀어내는 힘. 그래서 이게 가속 팽창 우주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라는 건 얘는 암흑 에너지. 됐죠? 자, 기억 봅니다.
학생 A 같은 경우는 기억 암흑물질이야. 맞았죠? 그 다음에 니은 어떻게 우리 1A형 초신성의 관측 결과 생각보다 어둡게 보입니다. 그죠? 어둡게 보여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네 알아냈고, 가속 팽창 왜 하는 거야? 아, 암흑 에너지가 있나 보다 라고 공부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B학생도 맞았습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공부했으면 금방 푸는 겁니다. 되셨고, 자 이제 C학생. 아, 현재 우주를 구성하는 비율은 누가 제일 크죠? 암흑 에너지가 제일 큽니다. 됐죠? 그 다음이 암흑 물질이고 보통 물질이 제일 작죠. 그러면 기억이 니은보다 크지 않겠네요. 되나요? 정답은 4번의 A, B. 충분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들 되셨죠? 자, 다음 봅니다. 3번. 3번도 마찬가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아마도 9월 모의평가 보면서 지구과학은 쉽네. 풀다 보니까 금방금방 풀려요. 어디까지? 14번까지 또는 13번까지 금방금방 풀려요. 자, 9월 모의평가가 그래서 선생님이 볼 때는 공부한 친구들에게 쉬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낸 친구들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되셨죠? 자, 3번 볼게요. 3번.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봤던 그림이고요. 읽어보니까 대서양의 심층 순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계 A, B, C 주고 있고 이름도 주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보다시피 남반구고 남반구 고위도 남극 주변의 외대래에서 밀도가 충분히 커진 물이 가라앉은 다음에 바닥 타고 이동해 가고 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깔린 A가 누구죠? 남극 저충수. 자, 북대서양의 그린란드 주변의 바다에서 밀도가 충분히 커진 물이 가라앉은 다음에 이동해 갑니다. 얘 B 누구죠? 얘가 지금 북대서양 심층수. C 같은 경우에는 60도 S 부근에서 가라앉아서 이동해 갑니다. 얘가 누구죠? 얘가 남극 중충수. 됐죠? 이때 이 모습을 보고 밀도 비교합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A가 밀도 제일 크고 그 위에 게 그 다음 맨 위에 있는 데가 밀도 제일 작아요. 순서상. 그리고 남극 저충수와 북대상 심층수 물리량 비교하기 밀도 얘가 더 큽니다. 그죠? 밀도 더 큽니다. 수온도 얘가 더 낮습니다. 염분은 얘가 더 큽니다. 됐죠? 그것도 보셔야 되고. 자, 기억봅니다. A는 남극 저충수 맞았고요. 니은 C가 A보다 밀도가 작죠? 니은 옳지 않고요. 디귿 빙하가 녹은 물이 P해역 여기에 유입되면 빙하가 녹은 물은 거의 맹물이죠. 그죠? 염분이 낮은 물입니다. 거의 맹물이니까 담수니까 그 물이 이렇게 바다에 유입되면 이 바닷물의 표층 염분이 떨어져요. 표층 염분이 낮아지면 이 표층에 있는 바닷물의 밀도 값이 평소보다 작아집니다. 작아지면 잘 안 가라앉겠죠. 됐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 B의 흐름은 약해집니다. 됐죠? 정답은 1번의 기억. 3번의 그 마지막에 있는 디귿 보기 같은 경우에는 지구온난화 관련해서 언급될 수도 있고요. 또한 여기에 더해서 심층 순환은 흐름이 표층에 있는 물의 흐름보다 느려요. 이것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알고 있죠? 자, 이제 단모입니다. 우리 4번 문제. 자, 4번 같은 경우 읽어보니까 어느 지질구조, 우리 지질구조 배웠죠? 습곡, 단층, 전리, 부정합 이런 것들, 관입, 그리고 포획 다 배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나서 보시면 생각보다 금방 풀려요. 자, 실험도 나와 있고 한데 일단 보겠습니다. 지점토, 찰흙이죠? 판 3개를 쌓습니다. 차곡차곡. 아마 이건 퇴적을 의미하는 상황이겠죠. 퇴적. 자, 이제 그리고 나서는 자릅니다. 쑥 잘렸습니다. 이건 아마도 전리 또는 단층일 수 있겠죠. 이때 만약에 여기 있는 틈을 가지고 틈을 기준으로 움직이면 단층. 됐죠. 자, 이제 이 잘린 지점도 판 전체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린 다음에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 그림과 같이 양쪽에서 잡아당깁니다. 잡아당기는 힘 장력 됐죠? 그러다 보니까 단층면을 기준으로
위에 있었던 상반이 주저앉았습니다. 단측면을 기준으로 위에 있던 상반이 주저앉았죠. 얘 정단층. 두 쪽 모두 정단층. 우리 상반 하반 기억하시죠? 이렇게 지층이 있는데 툭 끊어졌다고 한다면 사람을 그리고 나서 머리 쪽이 상반입니다. 요거 상반이 주저앉았죠. 이쪽도 여기 단측면 기준으로는 이쪽이 상반입니다. 정단층. 자, 이제 그리고 나서는 여기 보니까 쑥 자릅니다. 위쪽에 깎여져 나간 거네요. 그럼 얘는 침식의 의미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다시 차곡차곡 쌓이게끔 만들면 그 다음에 퇴적이 나타납니다. 됐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까 자른 면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는 지층이 쌓인 시기와 위에 있는 지층이 쌓인 시기에 차이가 생기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둘은 부정합의 관계가 있고 여기 있는 이 면이 부정한 면입니다. 됐나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기역. 자, 기역에 해당하는 힘은 장력입니다. 기억 옳지 않고. 자, 니은, 다는, 여기 나와 있는 다는 얘는 뭔가요? 침식이죠. 니은 맞았고. 디귿, 라의 경우 결국 부정합 형태의 지질구조 만들어집니다. 됐나요? 정답은 5번의 니은 디귿. 됐죠? 자, 보셔야 되고, 관익과 포획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됐죠? 부정합의 종류도 공부하셔야 되고, 부정합에서는 최소 융기 횟수 이런 것들 전부 다 보셔야 돼요.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5번 보겠습니다. 5번. 자, 5번 같은 경우는 자료 해석의 문제고 이 자료에 대한 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료 해석. 일단 여기 보니까 먼저 그림가는 2004년부터 그린란드 빙하의 누적 융해량, 그러니까 2004년 기준으로 녹은 양들을 누적해 본 거예요. 자, 이 시점 기준으로 1년 동안 요만큼이 녹았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이 더 녹았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이 녹았죠. 그 다음에 이만큼 녹았습니다. 이 기역이라는 기간 동안에 요만큼이 녹은 거죠. 총 이만큼이. 됐죠? 누적입니다. 처음에는 이만큼만 녹았는데 더 녹아서 이제 이만큼 되었고 더 녹고 이겁니다. 누적. 자, 이제 그리고 시간 지나서 이때 여기까지 녹았습니다. 이만큼 더 녹았죠? 그리고 시간 지나 이만큼 더 녹았습니다. 더 녹고 총 이 니은 기간 동안에 요만큼 녹은 거죠. 됐죠? 그런 모습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역, 그린란드 빙하의 융해량은 기역 기간이 니은 기간보다 많은가요? 기역 기간 동안에는 요만큼이 녹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 기간은 이만큼 녹았죠. 됐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거 기억 옳지 않고요. 자, 이제 나 봅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전 지구에서 일어나는 빙하 융해와 그 다음에 해수의 열팽창에 의한 평균 해수면의 높이 편차. 그때 그 기준은 2004년을 기준으로 2005년에 얼마 변했니? 2004년 기준으로 2006년에 얼마 변했니? 2004년 기준으로 2015년에 얼마 변했니? 요겁니다. 그죠? 됐죠? 2004년 기준으로 얼마만큼 해수면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그걸 주는 겁니다. 자, 이때 니은 봅니다. 나에서 해수의 열팽창에 의한 평균 해수면의 높이 편차는 평균 해수면의 높이 편차인데 해수 열팽창에 의한 걸 주고 있고요. 2015년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2010년 여기죠. 자료 읽으면 되죠. 보다시피 2015년에 커요.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이게 맞았고요. 자, 이제 디귿. 나의 전 기간 동안의 평균 해수면 높이의 상승률이니까 이 시간 동안에 얼마 변했습니까? 이거잖아요. 얼마나 상승했습니까? 이거잖아요. 이때 빙하 때문에는 요만큼입니다. 됐죠? 요 기간 동안에 이만큼. 됐죠? 하지만 해수 열팽창은 요만큼입니다.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 디귿 보기 해수의 열팽창에 의한 것이 더 작죠? 정답은 2번의 니은. 이것도 자료 해석하는 문제. 자, 이렇게 해봤고 이제 다음 문제 봅니다.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자, 6번도 차근차근 해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서로 다른 외계 행성계에 속하는 행성이 있고요. 여기 보는 나 있습니다.
가의 중심별 있고 나의 중심별도 있는데 각각 중심별은 주계열성이고 그 다음에 가와 나는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하고 있대요. 일단 기본은 뭐냐면 태양입니다. 태양. 태양계에서는 태양이라는 별이 있고요. 태양으로부터 1AU 떨어진 곳에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는 생명 가능 지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 태양으로 받은 에너지, 그 단위 시간에 단위 동안에 받는 에너지 요 얘값을 2라고 한다면 요거 1이라고요. 요 1. 됐죠? 이런 모습. 이제 그리고 이제 생명 가능 지대는 중심별의 광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도가 큰 별 주변에서는 생명 가능 지대가 중심별에서 더 멀리, 폭은 더 넓게 이렇게 존재하죠. 됐죠? 또한 응용되면은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주계열성의 특징. HR도 상에서 주계열성의 위치를 줬을 때 좌측 상단에 있는 주계열성일수록 질량 큽니다. 질량이 크고 내부의 온도도 높고 표면의 온도도 높고 표면 온도도 높고 됐죠? 반지름도 크고 그래서 광도도 큽니다. 요거 뭐 다른 것도 있죠. 질량 큰 주계열성이 내부의 온도 높으니까 진화 속도 빨라서 수명은 짧아요. 이런 것들. 자,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거. 기억 여기 들어갈 숫자를 묻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기억은 1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이거잖아요. 됐죠? 태양보다 광도가 작습니다. 태양보다 광도가 작은 별입니다. 됐죠? 자, 이 별 주변에서 지구 정도의 에너지를 받으려면 지구가 있는 위치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해야겠죠. 별에. 광도가 태양보다 작은 별 주변에서 지구 정도 에너지 받으려면 별에 가까워야 됩니다. 그럼 이거 기억 1보다 작겠죠? 그래서 기억 맞았고요. 자, 이제 니은 봅니다. 니은. 자, 니은 어때요? 봅니다. 태양보다 광도가 큰 별입니다. 태양보다 광도가 크대요. 태양보다 광도가 큰 별인데 됐죠? 중심별로부터 지구 정도까지 거리인 1AU에 있대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받는 행성은 에너지 값이 1보다 크겠죠. 됐죠?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만큼 똑같은 거리에 광도 더 큰 별 주변에 어떤 행성이 있는데 그럼 얘는 당연히 지금 지구가 받고 있는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 받겠죠. 됐죠? 그렇기 때문에 보기는 거 니은 옳지 않고요. 자, 디귿 생명 가능지대 폭은 여기 보이는 거 둘 중에서 광도가 더 큰 별 주변에서 더 넓겠죠. 그러니 나의 중심별이 가의 중심별보다 더 넓습니다. 정답은 1번의 기억. 어렵지 않은 내용. 자, 이제 7번입니다. 7번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은 처음 봤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누구 때문에? C 때문에 C. 하지만 일단 A, B는 이미 알고 있는 거고요. 다른 C 좋습니다. 또한 요거는 우리가 수능 특강의 그림을 열심히 봤거나 그렇죠? 또는 선생님의 개념 강의를 잘 들었으면 금방 우리가 C가 무엇인지도 판단할 수 있는 A, B, C 구분 가능합니다. 자, 원리 설명드려볼게요. 여기가 해수면 됐죠? 여기가 태풍의 중심입니다. 자, 태풍은 저기 보니까 바람이 태풍 쪽으로 불어 들어가요. 이때 불어 들어가면서 바람의 세기가 점점 강해집니다. 바람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 과정에서 원심력이 커져요. 그러니 바람이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가다가 더 이상 못 들어가는 한계점이 생기고 공기가 올라가 버려요. 올라갑니다. 됐죠? 올라갑니다. 이 모습. 그리고 태풍의 중심 여기는 오히려 바람 약하고 약한 하강 기류가 있어서 날씨가 맑은 영역이 생깁니다. 여기 태풍의 눈이죠. 됐죠? 이때 주의할 점. 태풍의 눈은 약한 하강 기류가 있어서 날씨가 맑긴 하지만 그럼에도 태풍에서는 기압이 가장 낮은 곳. 됐죠? 가장 기압이 낮은 곳.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로는 기압이 감소하다가 가운데서 제일 감소해요. 제일 작습니다. 기압 값은 점점 감소하고 중심이 제일 작아요. 됐죠? 반면 바람은 태풍의 중심이 아니고 태풍의 중심 부근에서 최대.
그래서 우리가 봤던 그래프가 일단은 중심으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고 중심에서 가장 작은 값을 갖고 있는 요 B값이 기압 됐죠? 중심으로 가면서 점점 이렇게 커지다가 중심에서는 작고 중심 부근의 최대값과는 됐죠? 요게 지금 요게 바람의 세기 풍속 됐나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래서 풍속과 기압 찾았고요. 자, C는 뭘까요? C 여기서 올라갔다가 여기서 올라갔다가 여기서 올라가고 보이죠? 얘가 뭐냐면 사실은 이쪽에 옮겨보면 이런 겁니다. 여기 보니까 공기 올라가는 곳에 구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구름, 여기 이렇게 두꺼운 구름 됐죠? 여기 이렇게 두꺼운 구름, 여기도 이렇게 두꺼운 구름 됐나요? 그 중간중간에는 약간 구름이 없는 적은 부분도 있죠. 비는 주로 여기 오겠죠? 여기 오겠죠? 여기도 오긴 오겠죠. 근데 얘네가 더 강합니다. 라고 한다면 보다시피 비가 오는데 많이 오고 좀 덜 오고 많이 오고 이런 형태. 자, 그 모습을 주고 있는 됐나요? 얘가 지금 강수량과 관련되는 거. 할 수 있겠죠. 자,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지상에선 바람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갑니다. 상공에서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죠. 요것도 보셔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억. B는 기압입니다. 기억 옳지 않고 니은 지역 기억. 여기 기억. 보이시죠? 기억에서는 상승 기류. 그렇네요. 상승 기류. 일단 여기에서 비가 많이 오는 영역 생각해 보면 여기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여기 상승 기류. 니은 맞았고 디귿 일기도에서 등압선의 간격. 등압선이라고 하는 거는 기압이 똑같은 지점 연결한 선. 여기 1000, 1004, 1008 이렇게 됐죠. 이때 등압선의 간격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수평 방향으로 똑같은 두 지점인데 기압 차가 크면 여기 안에 선이 많이 들어가겠죠. 됐죠? 수평 방향으로 기압 값의 차가 크면 그 사이 선이 많이 들어갑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묻고 있는 게 디귿, 그 다음에 여기 니은 중에서는 기압이 크게 차이가 안 나죠. 그죠? 기압이 감소하긴 하지만 많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비해서? 니은 주변에 비해서. 니은은 기압값이 많이 감소하죠. 됐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등압선의 간격이 더 조밀한, 그래서 디귿에서가 니은에서보다는 덜 조밀하겠죠. 정답은 2번의 니은. 자,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8번 문제. 8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구과학 공부할 때 두 번째 단원, 그렇죠? 2단원. 수능 특강에서 2단원 하고요.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판구조론, 그 내용이 좀 들어갑니다. 참고로 이 판구조론은 G1에서도 설명드린 적 있죠? 수업 시간에. 자,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가와나는 남아메리카 주변 그리고 판아프리카 주변에서 발생한 지진의 진앙 분포 주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보니까 남미 딱 보고요. 그리고 여기는 나스카판이라고 하는 해양판이 있네. 남미판 대륙판이야. 이걸 먼저 떠올렸으면 좋고, 여기 보니까 해양판과 대륙판에 여기 수렴형 경계인 해구가 있어요. 페루, 칠레 해구. 그리고 그 옆에 이쪽에 안데스 산맥이 있어요. 이걸 알면 문제는 더 쉬워지죠. 됐죠?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섭입하는 과정에서 해구라고 하는 수렴형, 섭입형 경계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판의 경계 옆에, 해구라고 하는 판의 경계 옆에 안데스 산맥 있죠. 여기는 뭔가요? 이쪽에 지금 동아프리카 열곡대 있죠. 대륙판과 대륙판의 발산형. 됐죠? 판구조론에서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또한 해구 옆에 섭입형 경계 옆에서는 밀도가 작은 판 쪽으로 가면서 천발, 중발, 신발 지진 나타나요. 얘가 지금 천발 지진, 얘가 중발 지진, 얘가 신발 지진. 됐죠? 그리고 밀도가 작은 판 쪽으로 가면서 점점 진원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라는 것들. 여기 지금 발산형 경계라고 한다면 주로 천발 지진. 됐죠? 주로 천발 지진. 됐나요? 일단 이게 판구조론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나면은 자, 여기에서 마그마의 생성 배운 적 있죠. 해양판이 이렇게 섭입하는 과정에서
여기 단면 그려보면 이쪽이 옵니다. 단면 그려보면 이런 거니까. 이렇게 이쪽에 대륙판 있고요. 해양판이 이렇게 섭입하는 과정에서 되죠? 들어가던 해양 지각과 해저 퇴적물 속의 함수 광물에서 물이 빠져나오면 이 물이 연약권에 공급되게 되고 이 연약권이 물을 공급받아서 용융점이 떨어지면 멘틀의 부분 용융으로 결국 여기서는 우리 현모암질 마그마 만들어집니다. 이 현모암질 마그마가 위로 올라와서 대륙 지각 하부에 여기 붙으면 현모암질 마그마의 열 때문에 위에 있는 대륙 지각이 녹아요. 그래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기는 거고 두 마그마가 혼합되어 올라온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주로 중간 성분의 안산암질 마그마의 활성이 일어나죠. 됐죠?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거기 나오는 보기 중에서는 기억보기 결국 기억의 하부 같은 경우는 섭입하는 판이 뭐예요? 섭입하는 해양판이 잡아당깁니다. 그런 효과에 의해서 판이 움직이기도 하죠. 우리 플룸 구조론에서는 이걸 공부를 해요. 해양판이 쑥 섭입합니다. 일대 이렇게 섭입한 해양판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의 경계에 멈추고요. 근데 계속 얘네가 오니까 쌓여가요. 쌓여가고 결국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이 아이 결국 툭 떨어지게 되면서 결국 이렇게 내려가는 차가운 풀을 만들어지죠. 차가운 풀룸. 외핵과 멘틀의 경계까지 얘가 툭 떨어지고요. 흘러내리는 거고 그 과정에서 외핵과 멘틀 경계에 있던 물질 중에 멘틀 물질이 상승하는 곳에서는 뜨거운 풀로 만들어지는데 여기가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동아프리카 열곡대 뜨거운 풀의 상승류가 있는 곳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볼게요. 기억 맞았고요. 니은 말했습니다. 외핵과 멘틀의 경계에서 멘틀 물질이 올라오는 뜨거운 풀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진원의 평균 깊이는 자료만 봐도 알죠. 여기가 더 깊어요. 됐나요? 정답은 5번의 기억, 니은, 디귿이고요. 참고로 차가운 풀룸이 있는 곳 지진파의 속도 편차가 플러스 되죠? 뜨거운 풀룸이 있는 곳 지진파의 속도 편차가 마이너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 자, 이제 9번 보겠습니다. 9번 같은 경우는 어렵진 않은 것 같고요. 요거는 우리가 연계교재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연계교재 또는 우리 EBS에 나와 있는 교재들에서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선생님이 수업 중에 썼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EBS 교재는 연계교재도 있고요. 다른 교재들 문제 많이 풀어보면 도움이 돼요.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두 은하 A하고 B가 탄생한 후 그리고 연간 생성된 별의 총 질량을 시간에 따라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E0 타원 은하, 하나는 SP 정상 나선 은하 됐죠? 두 개 주고 있고 자 이제 그러고 났더니 은하가 탄생하고 나서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에 별이 많이 생깁니다. 그죠? 많이 생기네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서 별이 잘 안 생깁니다. 됐죠? 성간물질 거의 없으니까 별이 잘 안 생기겠죠.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봤을 때 지금 최근에 생긴 별보다는 아주 예전의 별들만 남아있겠죠. 주로. 그러니 여기 있는 A 같은 경우에는 주로 늙은 별로 이루어져 있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자, B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점이 여기라고 한다면 이 시점 근방에서도 별이 많이 탄생했네요. 그러니까 비교적 나이가 젊은 별도 많이 포함되어 있죠. 됐죠? 얘는 젊은 별들도 포함되어 있는. 그럼 이제 봅니다. 타원의 특징. 성간물질 거의 없고요. 주로 나이 많은 그런 별들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 나선은하. 나선은하 같은 경우에는 은하과 나선팔로 이루어져 있는데 나선팔은 성간물질 많죠. 젊은 별도 많습니다. 그럼 이제 얘가 그러면 타원은하네. 얘가 지금 정상 나선은하네. 이렇게 짝짓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기억 볼게요. B는 나선팔 있겠죠? 맞았고요. 자, T1일 때 이 시점일 때 연간 생성된 별의 총 질량 A는 여기, B는 여기.
그럼 결국에는 A가 B보다 큽니다. 됐죠? 그래서 니은 맞았고요. 되게 T2일 때 이 시점에서 A 같은 경우는 주로 나이가 많은 늙은 별이 많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이가 많은 늙은 별은 대체로 질량이 작아서 아직까지 살고 있는 애입니다. 일반적으로 별은 질량이 클수록 수명이 짧죠. 아주 오랫동안 살 수 있는 별은 결국 질량이 작아서 결국 진화 속도가 느려서 오래 살 수 있는 애. 걔네 일반적으로 표면 온도가 낮아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 평균 표면 온도는 B가 A보다 높습니다. 또한 우리 요거 한 적 있죠. 일단 전체적인 별의 표면 온도는 이쪽이 더 높아요. 됐죠? 색지수는 이쪽이 더 커요. 됐죠? 색지수가 크다, 표면 온도가 낮다. 이렇게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정답은 5번의 기억, 니은, 디귿. 자, 이제 10번 갑니다. 10번 문제. 그림 가와나는 장마 기간. 일단 장마하면은 장마전선 생각나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 보이는 구름대 보고 나서 이쪽에 배웠던 내용만 떠올려서 그려보면 돼요. 자, 우리나라 장마철의 일반적인 일기도의 특징. 따뜻한 고온다습한 공기덩어리가 북쪽으로 가려고 하고, 또한 북쪽에 있던 공기덩어리가 남쪽으로 오려고 하는 상황에서 둘의 경계가 만들어집니다. 차가운 애는 나는 남쪽으로 가고 싶어요. 고온다습한 애는 나는 북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세력이 엇비슷해서 이렇게 전선 만들고 싸우죠. 이때 구름은 어디에? 전선의 북쪽에. 됐죠? 그리고 요 구름 아래 비가 옵니다. 이 모습 기억나시죠? 자, 만약 여기 단면을 툭 잘라보면, 단면 그리면 이쪽이 남쪽에 고온다습한 공기덩어리가 이렇게 이동해 오는 상황. 이쪽이 북쪽입니다. 북쪽에 한랭한 공기덩어리가 이렇게 이동하는 상황. 둘이 만났습니다. 이때 밀도가 작은 고온다습한 애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서 전선면 만들어지고 여기가 전선, 정체전선. 구름은 공기가 상승하는 곳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비는 그 구름 아래 내리겠죠. 전선의 북쪽에.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전선 그리면 구름대가 이렇게 동서방향으로 있는 이 상황에서 얘보다는 남쪽에 이렇게 전선 그리면 돼요. 여기에 전선이 있겠구나. 대충 그리면 전선. 됐죠? 자, 보겠습니다. 먼저 거기 있는 것 중에 기억. 북태평양 고기압은 지금 이쪽에 있는 게 북태평양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은 고온다습한 공기를 우리나라로 공급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이쪽에서 세력을 확장해 놓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렇게 수증기도 공급하는 거죠. 됐죠? 요 내용 계속 있는 거 기억 맞았고요. 자, 니은 봅니다. 125도. 여기죠. 125도. 여기에서 장마전선은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 선상에서 장마전선 어디 있을까요? 이걸 묻는 거고, 지금 요 선상에서 장마전선 어디 있을까요? 얘를 묻는 거죠. 됐죠? 여기에서는 지금 A하고 B면 요 사이인데 40도를 전환 이 사이인데, 지금 40도 전환 거기는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장마전선 있는 거 아닙니다. 여기 있는 게 지금 아니죠. 얘보다 남쪽에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 거기 있는 거 니은 옳지 않고. 디귿. 구름 최상부의 온도는, 일단 이 영상 같은 경우 저그 영상이고요. 저그 영상 특징 이런 거죠. 일단 어떤 구름이 있습니다. 구름 최상부의 높이가 낮은 구름, 구름 최상부의 높이가 높은 구름. 됐죠? 이때 얘가 구름 최상부의 높이, 고도가 높아요. 됐죠? 이때 적외선 영상은 이 구름이 보내준 적외선을 영상으로 바꾸는 건데, 고도가 높은 이 구름의 온도가 낮습니다. 대륙권에서는 위로 올라서 기온이 떨어지니까 온도 낮아요. 이때 우리는 이 온도 낮은 이 구름을 밝게
하얗게 표현합니다. 밝게. 지금 이 상황이 뭐예요? 얘입니다. 얘. 더 하얗게 표현돼. 됐죠? 얘가 지금 고도는 높고 구름 최상부의 고도는 높고 구름 최상부의 온도는 낮은 상황. 그럼 디귿. 구름 최상부의 온도는 A가 B보다 높다. A가 B보다 높죠. 됐죠? 정답은 3번의 기억 디귿. 자,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11번 문제고요. 11번 문제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별의 물리량 관련된 문제 중에서는 어렵지는 않은 문제예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 조건에서 주계열성 기억, 니은, 디귿. 여기 보이는 기억, 니은, 디귿은 주계열성. 됐죠? 그리고 나서는 문제 묻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쓰이든 쓰이지 않든 요건 알아야 돼요. HR도상에서 주계열성은 이렇게 대각선상에 분포합니다. 그리고 좌측 상단에 있는 주계열성일수록 질량이 커요. 됐죠? 그리고 질량 큰 주계열성이 내부의 온도가 더 높아요. 그리고 표면의 온도도 더 높아요. 그리고 반지름도 더 커요. 표면도 높고 반지름 크니까 광도도 더 커요. 광도가 크다 다른 말로는 절대 등급은 작습니다. 내부의 온도 높으니까 별의 진화 속도가 빨라요. 진화 속도가 빠르니까 이 별은 수명이 짧습니다. 되셨죠? 일단 여기 보니까 표면 온도 주고 있습니다. 이쪽이 지금 저온, 이쪽이 지금 고온. 얘는 지금 HR도는 아니죠. 이 상황에서 보다시피 표면 온도 높은 A일수록 크기가 더 큰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죠. 그 상황이고 일단 태양 같은 경우에는 표면 온도가 5800K 그리고 태양은 태양 반지름을 기준으로는 1 됐죠? 아마 태양은 여기 어딘가에 찍히겠죠. 그럼 얘는 태양과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네. 태양과 질량이 비슷하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10,000K의 표면을 갖고 있으면 얘는 뭐예요? A 제로형별. 색지수 B 빼기 V 색지수가 0인별. 됐죠? 그리고 얘네는 온도가 엄청 높습니다. 질량이 매우 큰 별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자, 우리 기억 보겠습니다. 자, 기억이 지금 얘 지금 주계열성이라고 했는데 이 주계열성이 주계열 단계를 벗어나면 중심 회계에서는 더 이상 수소 핵융합이 안 일어나죠. 주계열성은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별. 그런데 더 이상 핵융합할 수 있는 수소가 고갈되면 주계열을 벗어납니다. 됐죠? 그러니 주계열 단계를 벗어나면 더 이상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이 안 일어나겠죠. 뒤에 붙는 CNO 순환은 뭐예요? 수소 핵융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 옳지 않습니다. 주계열 단계를 벗어나면 중심에게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지 옳지 않습니다. 기억 옳지 않고 니은 볼게요. 자, 니은 같은 경우는 질량이 큰 별입니다. 주계열성 중에서 태양 질량의 2배 이하이면 안쪽에 중심 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사층 그리고 대류층 가져요. 그런데 태양 질량이 2배 이상이면 안쪽에 대류 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사층 같습니다. 질량이 태양 질량의 2배 이하이면 이런 모습. 질량이 태양 질량의 2배 이상이면 이런 모습. 얘네는 질량이 매우 큰 아이들. 그러면 이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죠. 됐죠? 그러니 니은 맞았습니다. 자, 디귿. 디귿은 백색 외성으로 지나나요? 질량이 매우 큰 아이들은 결국 얘네 나중에 초거성 단계를 지나 초신속 폭발 그리고 거기에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 만듭니다. 백색 외성으로 진화하는 건 이 중에서는 기억이겠죠? 됐죠? 정답은 2번의 니은. 자,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12번 문제. 그림가는 어느 날 우리나라 주변의 표층해수의 수온과 염분 분포 주고 있습니다. 수온과 염분이고요. 우리나라 지금 어디 있나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있죠? 이쪽에 지금 서해안, 남해안 있고요. 이쪽에 제주도, 마찬가지 제주도. 여기는 중국 됐죠? 여기 보니까 무언가 흘러오는 강물 보입니다. 강물의 유입으로 인해서 표층염분이 엄청났습니다. 보시나요? 표층염분이 많이 낮은 모습. 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억. 강물의 유입으로 A의 염분이 주변보다 낮습니다. 됐죠? 요거는 지금 설명드린 거고 기억 맞았고요. 자, 니은. 밀도는 B가 C보다 작다. 일단 B하고 C 있죠? B하고 C. 이쪽에 수온 염분도 있죠? 자, 수온 염분도. 해수의 밀도는 주로 수온하고 염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수온이 낮을수록 밀도가 크고요.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커요. 그러니 여기 있는 이 수온 염분도에서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커집니다. 됐죠? 밀도가 증가하는 방향, 등 밀도선의 모습, 이걸 떠올려야 되고, 자, 이제 여기에다가 지금 B하고 C 찍어 볼게요. 일단 B 같은 경우에는 수온이 12하고 14입니다. 그쵸? 그러면 대충 수온이 이 범위대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염분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30이고 얘가 지금 32니까 30에서 32 정도 되겠죠. 그쵸? 그러면 넓게 잡아도 이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넓게 잡아도. 되나요? 넓게 잡으면. 됐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러면 여기서는 밀도 값을 잡아보면 요 정도 들어가겠죠. 요 정도. 잡아본다면 넓게 잡아도. 반면 C 같은 경우에는 수온이 16도씨. 그러면 수온이 16도씨니까 여기에서 쭉 가는 선상 어딘가에 있을 거고, 그 다음 염분 같은 경우에는 34, 35 사이입니다. 여기 범위. 됐죠? 그러면 한 이 정도. 그러면 염분, 수온 고려해봤을 때 밀도 값은 얘보다 요 아래에 있는 이쪽 C가 더 큽니다. C의 밀도가 더 커요. 됐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자, 봅니다. 밀도는 B가 C보다 작네요. 니 맞았고. 그 다음에 수온만 고려했을 때 산소 기체 용해도. 수온이 낮을수록 기체가 많이 녹습니다. 그럼 용해도가 높겠죠. 묻고 있는 거 뭐냐면 B하고 C. B하고 C입니다. B하고 C. C의 수온이 더 높으니까 용해도는 B가 더 크겠네요. B의 용해도가 더 큽니다. 됐죠? D도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의 기억니은. 자, 이제 우리 13번 보겠습니다. 1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연계 교재에 이와 비슷한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는 거고요. 차근차근 해보면 이런 거네요. 그림은 대륙과 해양의 지하 온도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륙에서는 이렇게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온도가 이런 모습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렇죠? 반면에 해양에서는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온도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됐죠? 자, 이제 그러고 나서는 여기에 암석의 용융곡선 주고 있죠. 자, 우리가 배운 걸 활용해 본다면 이렇게 보이는 기억 같은 경우는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곡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디귿 같은 경우는 요거는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용융곡선. 그리고 여기 니은 같은 경우는 디귿보다 용융점이 낮습니다. 그럼 얘는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융곡선.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그러고 나서는 기억 봅니다. A에서 A 다시. 그러니까 이 조건에서 이 조건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그마가 생성됐다는 얘기는 결국 화강암이 녹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조건에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 선을 넘어가면서 마그마가 생겼다는 얘기는 이 선에 해당하는 암석이 녹았다는 얘기죠.
결국 얘는 뭐예요? 대륙 지각에 녹아서 만들어진 유문 암질 마그마. 이런 모습. 자, 이제 그리고 나서는 B에서 B 다시는 여기 보니까 이 조건인데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멘틀 물질 상승으로 인해서 결국 요 용융곡선 넘어가면서 마감이 생겼습니다. 우리 봤던 건 뭐냐면 멘틀 물질 상승으로 인해서 멘틀 물질의 압력이 감소하게 되고 압력의 감소로 멘틀의 부분 용융 발생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건 현무 암질 마그마. 멘틀 물질 상승, 압력의 감소, 멘틀의 부분 용융, 현무 암질 마그마 생성. 됐죠? 주로 어디? 해령의 하부 열점에서. 이때 현무암질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 그 경계 SIU 탐량은 52, 63입니다. 자, 누가 SIU 탐량이 더 많나요? 얘가 더 많죠. 그래서 기억 말했습니다. 기억 맞았고요. 자, 이제 니은 봅니다. 니은 B에서 B 다시 이렇게 가는 거. 깊은 곳에 있던 멘틀 물질 올라옵니다. 얘는 주변보다는 온도가 높은 애가 올라오는 거죠. 됐죠? 그래서 거기 있는 거 니은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멘틀에서 깊은 데 있는 멘틀의 온도가 더 높잖아요. 그 아이가 올라오는 상황이니까 얘는 주변보다 온도 높은 애겠죠. 됐죠? 니은 맞았고요. 자, 이제 디귿 봅니다. 디귿. 물의 공급에 의해서 멘틀 물질의 용융이 시작되는 깊이. 물의 공급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물이 포함된 경우 요 선을 보는 거고요. 이때 대륙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깊이까지는 들어가 줘야 녹습니다. 해양은 이 정도 깊이까지는 들어가 줘야 녹습니다. 됐죠? 그러면 어디에서 더 깊나요? 대륙에서 더 깊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거 디귿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의 기억니은. 요거는 우리가 수능 특강에선가 완성에서 본 적 있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3번의 기억니은.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 어렵진 않고요. 기본 개념만 잘 떠올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 보니까 문제에서는 광도 계급, 여기 초고성, 그리고 거성, 주기혈성 이렇게 3개. 어떤 건지 모르겠으나 3개 주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H활도상에서 광도 계급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똑같은 분광형을 갖고 있는 별들끼리 비교했을 때도 됐죠? 그 밝기에 따라서 광도 계급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원리는 똑같은 분광형을 갖고 있는 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애는 흡수의 선폭이 좁고요. 어떤 넓어요. 됐죠? 좁은 아이는 반지름이 큰 애입니다. 좁은 아이가 반지름 큰 애예요. 됐죠? 걔는 광도도 큽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여기 지금 1 그리고 이쯤에 뭐 3 이쯤에 5 이렇게 되죠. 얘 초거성, 얘 거성, 얘 주기혈성. 됐죠? 이렇게 했던 정확한 그래프는 이렇게 선들이 막 가 있을 거예요. 그죠? 봤던 것들. 이 모습이고. 됐죠? 똑같은 분광형을 갖고 있는 애 중에 얘가 광도가 더 큽니다. 광도가 더 크다? 다른 말로 절대 등급은 더 작다. 그러니 절대 등급, 똑같은 분광형인데 절대 등급이 더 작은 얘가 지금 초거성. 여기서는 이렇게. 그 다음 얘가 지금 거성, 얘가 주기혈성.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됐죠? 이렇게 가나다 짝지어서 일단 기억 말했습니다. 기억 맞았고요. 자, 니은 봅니다. 나에서 여기 나에서 광도가 가장 작은 별, 광도가 가장 작으면 절대 등급이 가장 크겠죠. 얘입니다. 얘의 표면 온도가 가장 낮은가요? O, B, A, F, G, K, M. 얘가 제일 낮죠, 지금. 얘가 제일 낮죠. 그렇죠? 얘가 아니라 얘가.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 니은 옳지 않습니다. 디귿 다에서 별의 반지름. 다에서 별의 반지름.
일단 여기서는 G0하고요. 그 다음에 M0입니다. 얘네 둘의 지금 반지름을 비교하는데 둘의 지금 광도가 똑같네요. 광도 L은 4파이 별의 반지름의 제곱 시그마 별의 표면 온도의 4제곱. 둘은 광도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온도는 표면 온도는 얘가 더 높죠. 그럼 얘가 더 반지름 작겠죠. 됐죠? 그래서 거기 있는 거 G0가 작습니다. 정답은 5번의 기억 디귿. 요것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문제들. 자, 15번을 봤더니 뭔가 새롭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본 개념만 잘 활용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플러스가 남풍이래요. 마이너스가 북풍이래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묻고 있는 게 대기대순환 관련되는 겁니다. 위도가 0도에서부터 60도 이렇게 주고 있고요. 일단은 그려볼게요. 이쪽에 그려보면 지구가 있고요. 적도 30도, 60도, 적도 30도, 60도. 반면에 이쪽도 적도 아래 30도, 60도 됐죠. 자, 우리 배웠던 거 빠르게 그려본다면 이런 거 아닐까요? 적도 지방은 뜨겁습니다. 이 지역의 공기의 온도는 높겠죠. 온도 높은 공기 상승합니다. 그런데 결국 갈라져서 이동해 가요. 극지방은 추워요. 공기 차갑죠. 차가운 공기 무겁습니다. 내려옵니다. 갈라져 이동해 갑니다. 지구 자전 효과 때문에 공기가 쌓입니다. 결국 내려옵니다. 갈라집니다. 만났네요. 올라가서 갈라집니다. 이쪽은 마찬가지 이렇게 대칭되게 그리면 되죠. 헤들리, 페렐, 극순환. 이제 바람. 여기 지상의 바람, 북동무역풍. 북동무역풍. 됐죠? 여기는 남동무역풍. 남동무역풍. 얘 편서풍. 됐죠? 여기도 편서풍. 북쪽에서 적도에서 30도 N 사이에 북쪽에서 부호는 마이너스. 지금 여기 마이너스네 30도 N 되셨고, 여기는 남동무역풍. 남쪽에서 남풍 부호 플러스네. 적도 30도 사이 여기 플러스네. 여기 남동무역풍. 여기 지금 S 됐죠? 여기 60도 N, 이쪽이 60도 S. 여기 지금 남풍입니다. 남쪽에서 불어오니까 남쪽에서 되셨나요? 자, 봅니다. 자, 기억은 60도 S 가보니까 기억은 60도 S 맞았고요. 맞았죠? 그 다음에 이제 니은 A에서 A가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남풍계열 바람과 북풍계열 바람이 만나고 있는 위도대. 여기 보니까 남풍계열 바람과 북풍계열 바람이 만나는 이 부근의 위치는 지금 이 정도의 위치라고 볼 수 있죠. 헤들리 순환의 입장에서는 상승기류 있는 것. 됐죠? 니은 옳지 않고요. 그 다음에 페루해류 어디 있나요? 페루해류 남반구 쪽에 있죠. 옳지 않습니다. 일단 페루해류 그려본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쪽인데 이쪽인데 그려본다면 이렇게 마찬가지 우리 수업 시간에 전부 다 그렸던 그림들입니다. 적도 남반구 30도 60도. 이때 남동무역풍이 남적도 해류를, 여기 편서풍이 남극 순환 해류를, 이게 태평양이면 이쪽에 북미, 남미 있고요. 쭉 가던 물의 일부가 돌아옵니다. 얘가 지금 페루 해류. 됐죠? 이렇게 남반구 쪽에. 이쪽에는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여기 지금 아열대 순환. 기억나시죠? 지금 얘를 묻고 있는 겁니다. 남반구 쪽에. 정답에서 1번의 기억. 자, 이제 16번 봅니다. 16번 문제는
사실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이 수능 완성 공부할 때요, 또는 수능 특강 공부할 때요, 우리 우주론 관련되는 걸 처음부터 쭉 정리해둔 자료 있습니다. 한 페이지 정도? 그쵸? 그 흐름에 따라 공부했으면 요거는 금방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작은 허블의 법칙의 발견. 허블의 법칙의 의미는 우주 팽창이네요. 그죠? 이때 우주 팽창을 알게 되고 나서 우주론 두 개 등장합니다. 정상 우주론, 빅뱅 우주론. 이때 빅뱅 우주론이 인정받죠? 그 증거가 첫 번째 가벼운 원소의 비율, 두 번째가 우주 배경 복사. 우주 배경 복사 얘네들 됐죠? 이때 우주 배경 복사 초창기는 지상에서 관측합니다. 펜지어스 윌슨. 그런데 코비 위성, 그렇죠? W 맵 위성, 플랑크 위성 점점 정밀하게 관측해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 배경 복사에 그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균질해요. 대체로 균질. 근데 기존의 빅뱅 우주론은 우주 배경 복사가 대체로 균질한 걸 설명을 못합니다. 지금 보다시피 대체로 균질해요. 하지만 기존의 빅뱅 우주론 얘를 설명 못한다고요. 그래서 등장한 게 급팽창이론. 얘죠. 얘가 기존의 빅뱅 우주론 설명 못했던 세 가지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평탄성 문제, 두 번째가 지평선 문제, 세 번째가 자기 홀공 문제. 요것들. 그쵸? 이렇게. 이걸 설명했던 게 이거잖아요. 기존의 빅뱅 우주론이 빅뱅 있고 나서 요만큼 크기의 우주 지평선이 시간 지나 이렇게 커졌어요. 라고 하는데 반해. 급팽창이론은 아니야, 처음에는 생각보다 우주가 작았어. 근데 갑자기 확 커졌어. 우주가 이렇게 커졌어. 됐죠? 급팽창 노예합니다. 이때 급팽창 이전에 요 영역에 물질 정보 교환이 가능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커져 있지만 물질 또는 빛의 입장에서 정보가 거의 균일해요. 그러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를 기준으로 이쪽에서 오는 정보랑 이쪽에서 오는 정보가 거의 같은 거죠. 됐죠? 그겁니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굉장히 금방 풉니다. 볼게요. 기억. 나아가 가보다 우주 온도 편차 형태가 더욱 세밀해졌습니다. 그렇죠? 세밀합니다. 왜요? 관측 기술의 발달 때문에. 기억 맞았고요. 자, 니은 A와 B. 지금 A하고 B는 문제 조건에서 요거네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내가 관측 가능한 우주 지평선 여기면 지평선 부분에 출발한 요 빛하고요. 요 빛이 나에게 지금 도착합니다. 이쪽이 A고 이쪽이 B예요. 근데 얘네가 거의 똑같아요. 지금. 그렇죠? 똑같습니다. 왜 똑같아요? 옛날에 요만한 우주였을 때 여기는 거의 정보 교환했기 때문에. 현재 여기 있는 애, 여기 있는 애 정보 교환이 가능한가요? 현재는 안 됩니다. 현재는 안 돼요. 됐죠? 그겁니다. 과거에 정보 교환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가 거의 똑같은 거지, 지금 와서 여기랑 여기는 현재 정보 교환이 어려워요. 그 얘기죠. 니은 봅니다. A와 B는 빛을 통해서 현재 상호작용이 안 돼요. 됐죠? 니은 옳지 않고, 디귿. A와 B의 온도가 거의 같다는 사실은 급팽창 우주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의 기억 디귿. 지금 16번 문제를 풀면서 이건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풀지 하는 친구들은 끝까지 진도를 못 나갔던 친구들일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진도를 나가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제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17번. 자, 문제 읽어보니까 글이 좀 길죠? 그림가는 어느 지역의 깊이에 따른 지층과 화성암의 연령을 나는 방사성 원소 X와 Y의 붕괴 곡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성암 BT. 얘는 화성암. 얘도 화성암. 그리고 X, Y 중 서로 다른 한 종류만 포함하고 있대요. 그리고 이제 B와 D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는
처음량의 50 그리고 25. 일단 x의 반감기 봅니다. x 처음량의 절반이 될 때까지 경과한 시간이니까 x의 반감기는 2억. y 같은 경우에는 여기네요. 1억. y는 1억. 됐죠? 이렇게 반감기 구했고, 자, 문제에서 B하고 D 중에 B의 나이가 어립니다. D가 더 많네요. 암석의 나이는 이렇게. 자, 이제 그리고 B에는 지금 처음량의 50% 있고요.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는 처음량의 25%가 있는 상황. 됐나요? 해봅니다. 자, 만약에 B에 X가 50% 있고 D에 Y가 25% 있다고 한다면 B는 나이가 얼마? 반감기 한 번 지났으니까 나이 2억. 됐죠? 그럼 D는 나이 얼마? Y가 반감기 2번 지났으니까 1억의 2배 2억. 그럼 나이가 같겠네요? 그럼 얘는 문제 조건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 B에는 Y가 있고 얘가 Y 50이네. D에는 얘는 X가 있고 X가 25네. 해봅니다. B 같은 경우는 지금 Y가 반감기 한 번 지났죠? 나이 1억.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 지금 반감기 2억인 X가 반감기 2번 지났죠? 나이 4억. 나이가 더 많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문제 조건이 맞습니다. 됐나요? 자, 봅니다. 자, 먼저 기억. A의 하부의 기저여감에는 B의 암석 조각이 있을까요? 여기 A층의 하부에 기저여감이 있는데 여기에 B의 암석 조각이 있을까요? 이런 겁니다. 아래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얘가 지금 A래요. A. 위에 A가 있다. A. 여기 지금 B의 조각이 이렇게 있을 것인지 이거잖아요. 됐죠? 문제에서 묻고는 얘입니다. B의 하부에 기저여감이 있는데 여기에 B가 있니? 있나요? 만약 이렇게 되려면 여기에 이렇게 돼야 되겠죠. 아래 결국 처음에 A보다 B가 있었어. 근데 B의 위쪽 부분이 깎여져 나갔네? 그래서 깎여 나가고 여기에 B의 조각이 남았어. 그리고 여기를 A가 덮어버리면 A의 하부에 B가 있네요. 그쵸? 기저여감으로. 이 경우는 B가 먼저 있은 다음에 나중에 A가 생긴 경우가 가능해요. B가 있고 A가 있어야 됩니다. 순서상. 근데 나이 보니까 A가 먼저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B가 생겼죠. 나이 보니까. 됐죠? A가 있는 상황에서 B가 뚫은 거예요. 됐죠? 그러니 이거 거기 있는 거 기억 옳지 않습니다. 반감기는 X가 Y의 2배. X가 Y의 2배. 됐죠? 맞았고. 그 다음에 둘의 나이차. 3억. 정답은 4번의 니은디귿. 자, 이제 우리 18번 보겠습니다. 18번 문제. 그림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외계 행성계에서 식현상이 나타날 때의 상대적인 밝기. 중심별의 반지름 같대요. 됐죠? 그 조건. 어렵지 않은 거니까 요거 빠르게 풀어볼까요? 자, 봅니다. 일단 식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중심별을 외계 행성이 가리면서 지나갈 때 가려진 만큼 이 뒤쪽 별, 중심별이 가려지니까 밝기가 이렇게 감소하는 겁니다. 됐죠? 이때 밝기의 감소하는 정도를 결정하는 건 여기 별의 중심별과 여기 행성의 단면적이 관계가 있어요. 됐죠? 여기 중심별의 단면적을 기준으로 여기 행성의 단면적이 얼마인지 이에 따라서 요 감소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되셨고. 자, 이제 그리고 나면은 보겠습니다. 먼저 기억. 식현상이 지속되는 기간은 보다시피 요때부터 요때까지 이 시간과 이때부터 이때까지 이 시간이니까 요쪽이 길죠. 가가 깁니다.
기억 맞았고요. 자, 니은 가의 행성의 반지 이름, 나의 행성의 반지 이름. 결론 이거예요. 봅니다. 만약에 별의 요 단면적을 1000이라고 하고요. 이 단면적에서 1000에너지가 나옵니다. 1000. 지금 얘는 얼마가 줄죠? 요거 0.003이니까 1000 기준으로 한 3 정도가 안 나오게끔 요 3을 가린 거예요. 행성이. 됐죠? 1000 중에서 3이 가려진 겁니다. 3. 얘는 1000 중에서 얼마? 0.010이니까 요만큼 줄었으니까 한 10 정도? 중심별의 반지름 같으니까 얘도 1000의 단면적을 기준으로 지금 얼마? 10만큼이 가리는 거예요. 10만큼. 됐죠?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러면 얘네 단면적은 3대 10이겠지만 얘가 만약 단면적을 1로 봤을 때 얘는 0.3이겠지만 됐죠? B로 따지면 반지름은요. 반지름. 단면적은 파이 R의 제곱이니까 반지름은 얘가 0.3 여기 루트 씌워야 돼요. 1대 루트 0.3 됐죠? 그래서 거기 있는 거 니은 옳지 않습니다. 단면적의 B가 얘가 지금 요 행성에 비해서 10분의 1 0.3이에요. 단면적은 하지만 반지름 옳지 않죠. 그래서 니은 옳지 않고 자 디귿 중심별의 흡수는 파장. 이제 얘 같은 경우가 조금 어려운 건데 얘도 많이 해봤으면 금방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중심별이 있고요. 외계 행성 있습니다. 둘은 공통 질량 중심을 같이 돌죠. 같이 돌죠. 이때 관측자가 여기 있다라고 할 때 식현상이 나타나면 관측자의 입장에서 별은 여기, 행성은 여기 있어야 식현상이 일어나겠죠. 됐죠? 이때 식현상 전에는 별이 여기서 이렇게 가는 모습일 거고 행성은 이렇게 가는 모습일 거고 식현상 후에는 별이 이제 이렇게 가는 상황일 거고 행성은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일 거고 됐죠? 그러니 식현상 전에는 별이 나에서 멀어집니다. 됐죠? 별이 멀어진 상황. 식현상 후에는 가까워지는 모습. 별이 나에서 멀어질 때는 이 별빛의 파장이 길어지는 적색편이 됐죠? 가까워질 때는 별빛의 파장이 짧아지는 청색편이. 그럼 언제 더 길어요? 이때 더 길어요. 식현상 전이 식현상 후보다 별빛의 파장이 더 깁니다. 식현상 전이 됐죠? 정답은 3번의 기억 디귿. 자, 이제 우리 19번 보겠습니다. 19번. 19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문제 배치상 19번이니까 어려워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얘도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가 연계교재 특강 할 때 전부 다 봤던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해봤죠, 그죠? 일단 차근차근 문제 읽어보니까 현재 남아메리카 대륙의 위치 그리고 시기별 고지자기의 위치 보니까 옛날 그다음 현재 여기 됐죠? 그리고 이 고지자기극은 남미에서 추정한 남미 대륙에서 추정한 그런 지리상의 남극이고요. 지리상의 남극 여기죠. 됐죠? 그런데 여기는 항상 변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뭐죠? 이렇게 이동해 온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항상 이 자리였는데 남미 대륙에서 측정한 자료를 토대로 본다면 여기 있던 애가 이렇게 이동해 온 것처럼 보인대요. 실제 이동했다고요? 아닙니다. 실제 항상 여기였대요. 그런데 이동해 온 것처럼 보인대요. 왜? 대륙이 이동해서. 자, 그 과정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가 0 현재 얘보다 전에 여기였대요. 대륙에서 봤을 때 여기였던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 전엔 또 여기 됐죠?
이 모습만 한번 해보면 이런 거네요. 지금 요게 지금 지구, 요게 지금 적도, 남미의 어느 특정 지점입니다. 요 지점 봤더니 현재 여기가 지금 지리상의 남극이래요. 현재. 됐죠? 그런데 과거에는 170MA 전에는 지금 여기였던 것처럼 보인대요.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지리상 남극이 이렇게 왔대요. 이렇게 보인대요. 그런데 실제 170A 전에도 여기 있다니까요. 안 보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계속 있었는데 여기 있었던 것처럼 보이고 이동한 것처럼 보일까요? 대륙이 이동해서. 그럼 복원 한번 해볼게요. 복원 과정은 옛날에 여기 있던 애가 이렇게 이동했네. 이걸 반대로 아니야. 옛날에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왔어. 라고 해보면 돼요. 실제 대륙이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이동해 와서 여기였거든요. 이 이동 때문에 마치 여기 있었던 애가 이렇게 온 것처럼 보인다고요. 봅니다. 실제 170MA 요 전에는 대륙이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됐죠? 그리고 요 대륙에서 야, 지리상 남극은 여기야 라고 여기야 라고 지금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대륙이 움직입니다. 어떻게? 얘가 이렇게 움직여요. 이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 여기 있던 흔적 자체도 같이 가요. 여기 있었던 것처럼 170MA 전에 여기 있었던 것처럼. 됐죠? 그리고 이제 현재 이 위치에서 야, 현재는 여기야 라고 이렇게 기록된다고요. 요거 보셔야 됩니다. 170MA 전에 여기 있었던 아이가 현재 이렇게 온 것처럼 보이는 건 대륙이 170MA 전에 여기 있었는데 현재 이렇게 이동해 왔기 때문이에요. 그걸 이렇게 설명드리면 다시 이쪽에다가 보세요. 과거 170MA 전에 여기였습니다. 대륙은 여기. 됐죠? 근데 대륙이 움직여요. 이만큼 왔습니다. 현재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 대륙에 남아있던 이 위치가 같이 가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지금 여긴데 라고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대륙이 이렇게 이동해 왔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이동해 온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렇게 이동해 온 것처럼 보이는 건 대륙이 여기 있던 대륙이 이렇게 와서 그래요. 되셨죠? 자, 이제 그리고 나서는 더 해볼게요. 그럼 얘는 뭘까요? 여기 있었던 애, 여기 있었던 애, 여기 있던 애가 이렇게 이동해 온 것처럼 보이는 거죠, 지금. 왜 그럴까요? 얘가 이렇게 이동해 온 것처럼 보이는 건 대륙이 여기 있던 대륙이 이렇게 이동해서 그래요. 여기 있던 대륙이 이렇게 이동했기 때문에 마치 이동해 온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실제 이때부터 현재까지는 여기 있는 애가 이렇게 고지하게 이렇게 이동한 게 아니고요. 대륙이 이렇게 이동한 겁니다. 요거는 차근차근 그려보면 할 수가 있는, 해볼게요. 이쪽에다가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이 250일 때 고 지작이 여기, 대륙은 여기. 됐죠? 그런데 시간 지나서 대륙이 이만큼을 갑니다. 그러면 여기 있었다라는 흔적도 같이 왔겠죠? 250이.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상태 된 거예요. 됐죠?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언제? 170MA 전. 170MA 전. 이제 대륙이 움직입니다. 또 어떻게? 170MA
전에 대륙이 여기였고요. 그때 고지압이 여기였는데 대륙이 이렇게 가요. 그럼 얘 흔적도 같이 가겠죠. 170도. 얘도 같이 가겠죠. 250도. 그래서 대륙이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가 된 겁니다. 현재. 이때 현재 이제 여기가 고지압극. 대륙이 이동한 건데 마치 고지압극이 이동한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럼 봅니다. 500mA 때 얘는 북반구일까요? 자, 일단 500mA 때는요, 대륙 입장에서 여기가 지금 남극입니다. 남극에서부터 90도 각도만큼 멀어진 어느 곳에 적도가 있겠죠. 여기를 중심으로 90도만큼 벌어진 어느 곳에 적도가 있을 거고, 이 지점은 90도가 안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때 당시에 여기는 남반구. 됐죠? 남반구입니다. 자, 기억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볼게요. 복각이 절대값 묻고 있고요. 복각. 일단 현재도 마찬가지인데 요게 지금 지표면이고 여기가 지금 자기적도, 여기가 지금 자남극인 상황에서 지구 자기장은 현재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죠. 여기는 수평으로 가죠. 여기는 비스듬히 올라가죠. 이때 복각, 자기적도는 수평면과 나라니까 복각이 0도고 여기는 수평면의 직각이니까 복각이 90도인데 앞에 마이너스 붙입니다. 됐죠? 여기 만약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는 마이너스 세타. 지금 문제에서는 요거 부호 떼고 절대값만 보라는 거고요. 그럼 결국 자남극, 지질시대에서는 지자기 남극에서 멀수록 복각의 크기 작겠죠. 됐죠? 복각의 크기. 여기 보니까 300,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50입니다. 여기가 남극이고 여기가 남극일 때 일단 남반구일 거고요. 복각의 부호는 정적이면 마이너스일 텐데 결국 그 각도는 얘에서 더 가까운 300, A에서 더 가까운 300일 때가 먼 200일 때보다 A에서 복각의 절대값이 더 큽니다. 이때가 더 커요. 그럼 간단히 이런 거잖아요. 300mA 때는 대충 A가 여기 기준으로 여기 있었고요. 됐죠? 250일 때는 여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때가 복각의 부호의 복각의 절대값의 크기가 더 큰, 이때가 더 큰. 됐죠? 그래서 니은 맞았고요. 자, 디귿 두 식입니다. 지금 250하고요. 그 다음에 170. 사실 이렇게 이동해 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이렇게 갔다 그랬죠. 그죠? 250이고 얘가 170일 때. 그러면 봅니다. 이때는 이때보다 어때요? 남쪽입니다. 남쪽. 정답에서 2번의 니은.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봅니다. 20번 문제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수능 특강과 완성해서 자료실에다가요. 여러분들 그 자료 엘니뇨의 특징을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문제풀이 위에서 요약해보면 이런 거네요. 요약해보면 일단 여기가 태평양 적도 됐죠? 이쪽에 인도네시아 서태평양, 이쪽이 남미 페루 동태평양. 평상시 무역풍이 붑니다. 남적도 해류가 가죠. 물이 부족합니다. 깊은 데서 물이 올라오네요. 용승 발생. 용승에 의한 물은 차가운 물. 그래서 평상시 이쪽의 표층수는 낮아요. 동태평양 쪽에서는. 자, 찬물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그 위에는 공기도 차가워졌다는 얘기니까 차가운 공기 무거워서 내려옵니다. 하강기류. 하강기류 나타나는 얘기는 고기압이 있다는 얘기고, 또한 차가운 물은 증발 잘 안 하죠. 증발량이 작아요. 결국 이 지역은 날씨가 맑음. 일단 이 정도만. 반면 이쪽 같은 경우에는 상승 기류가 나타납니다. 평상시 저기압 생각하면 되고, 구름 생기고 비가 옵니다. 강수 발생.
평상시입니다. 자, 엘니뇨는 어때요? 엘니뇨. 무역풍이 약해집니다. 남쪽도 약해집니다. 용승 약해집니다. 그러니 이쪽에 표층선 올라가면서 두 바다의 표층 수온의 차이가 줄어요. 줍니다. 표층 수온차 줍니다. 됐죠? 또한 여기는 하강 기류가 약해지거나 상승 기류 변합니다. 증발량이 많아집니다. 그럼 구름 잘 생기겠죠? 비가 많이 옵니다. 홍수 발생. 엘니뇨 때기 구름이 잘 생성된다고요. 됐죠? 또한 평상시 고기압인데 기압값이 떨어져요. 기압이 평상시보다 떨어집니다. 반면 이쪽은 하강 기류 나타납니다. 날씨 맑아서 비가 잘 안 와요. 가뭄 발생. 가뭄. 평상시 기압이 낮죠? 그런데 기압이 올라갑니다. 기압이 올라가요. 엘니뇨 특징. 또한 이제 해수면 경사. 평상시 이래요. 평상시 해수면 수온 약층, 따뜻한 물, 찬물. 엘니뇨 때는 무역풍 약해지니까 남쪽도로 약해지면서 해수면 경사 완만해지고 용승 약해지니까 결국 이렇게 됩니다. 수온 약층.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엘니뇨 때는 동태평양에서 더 깊어지죠. 깊어집니다.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되고 종합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봅니다. 여기에서 지금 유형 1 같은 경우는 자, x가 지금 플러스일 때 y도 플러스죠. x가 마이너스면 y도 마이너스입니다. 부호가 같아야 되고 유형 2 같은 경우는 x가 플러스일 때는 y가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일 때는 y가 플러스죠. 부호가 반대인 상황. 자, 그 중에 먼저 요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먼저 니은복이 1에 속하는 요 기억 관련되는 거. 자, 1 유형이니까 만약에 여기 이 값이 플러스이면 얘도 플러스가 되게끔 하면 되죠. 그렇죠? 봅니다. 서태평양에서의 해면 기압 편차가 플러스인 상황은 언젠가요? 이쪽 가볼게요. 서태평양에서 해면 기압 편차가 플러스, 평상시보다 기압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 엘니뇨죠. 엘니뇨일 때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여기 봅니다. 동태평양에서 수온 약층이 시작된 깊이가 평상시보다 더 깊어지죠. 그럼 거기 동태평양에서 수온 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 집어넣어도 됩니다. 됐죠? 이해 맞았고. 자, 기억 볼게요. 여기 들어갈 A 같은 경우는 무엇인가요? 봅니다. 동태평양에서 저군형 구름의 그 양의 편차. 저군형 구름이 만약에 더 늘면 플러스죠. 플러스죠. 됐죠? 이때가 언제죠? 이때가 엘니뇨입니다. 엘니뇨일 때 여기에서 높이 편차는 볼게요. 이쪽 와서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엘니뇨 때 구름 잘 생겨요. 플러스죠. 지금 x가 플러스인 상황. 이때 엘니뇨 때 지금 동태평양,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의 해수면 높이차가 어때요? 평상시에 비해서 엘니뇨 때 줄죠. 그럼 마이너스입니다. x가 플러스인 상황에서 y가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니까 어떤 거? 얘겠죠. 유형 2. 그래서 거기 있는 거 기억 맞았고요. 이제 디귿. B는 어때요?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의 수온의 편차가 만약 플러스라고 한다면 지금 얘는 뭐예요? 라니냐죠. 평상시 동태평양의 수온이 낮아요. 근데 더 낮아져서 차가 커지는 상황이 라니냐죠. 라니냐일 때 워커 순환의 세기 편차는 어때요? 더 심해집니다. 됐죠? 무역풍도 강해지고 이쪽 와서 라니냐 때는 무역풍도 강해지고요. 이쪽 상승기류도 강해지고요. 이쪽 하강기류도 강해져요. 워커 순환 더 세지죠. 그렇죠? 그러니 봅니다. 이쪽이 플러스일 때 이쪽도 플러스니까 여기는
얘기했죠? 유형 1에 해당하는 정답은 5번의 기억, 니은, 디귿. 자, 여기까지서 우리는 9월 모의평가 전부 다 풀어봤고요. 생각보다 뒤쪽에 있는 문제들 중에 20번 문제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자료 해석 입장에서는 한 번 더 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됐죠? 자,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총평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그 문제를 보니까 지구과학 1에서 다루는 개념들 가지고 출제하잖아요. 근데 결국 그 개념을 시험 문제를 보면서 떠올릴 수 있으면 푸는 거고요. 없으면 그렇죠, 못 푸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반복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끝까지 진도 나가야 돼요. 10단원까지. 됐죠? 자, 좋은 결과 있기 바라면서 선생님은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수능까지 화이팅!